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나 오늘, 지난주에 안 오고 오늘 처음 왔다. 한 분, 두 분? 지난주에, 공법 어떻게 할 건지,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추억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1년 동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는데, 오늘 두 번 또 드리기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이제 공법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넘게 공부하신 분들이 공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야? 그러면 오늘 하는 파트.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진짜. 근데 첫날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행정계획 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건데 정확하게 저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나 알고 가는 것들이 있을 건데 공법 배우다 보면은 면적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국민주택 규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걸 해볼까?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국민주택이 뭐야? 이거부터 가야 되는데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언급이 되게 많이 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배우는 주택법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6개 법 배운다고 했어요. 그중에 주택법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기 전에 국민주택이 뭐냐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 국민주택이란 그러면 예전에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인구는 많은데 집이 없어서 그러면 너무 큰 것도 필요 없고 지금 가구 구성을 보니 70년대 가구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70년대 여기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할 때 엄마 아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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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해가지고 4인 구성이었어요. 4인 구성이라는 말은 4명이 한 가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면 엄마 아빠 각방 쓰나? 이게 문제인 거야. 3개예요. 그래서 안방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밥 먹고 뭐 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머무는 방이라고 해서 거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방은 3개, 그리고 거실 하나, 그리고 이제 부엌 있고 화장실 2개. 요거를 일반적인 규모로 책정해 봤더니 그게 대략 25평 정도 돼요. 25평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평 단위를 왜 요즘 안 쓰냐면 25평이다, 뭐 24평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 25평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라고 그러면 몇 제곱미터냐? 85제곱미터 정도 돼요. 85제곱미터. 그럼 85제곱미터인데 옛날에는 제곱미터 미터법을 안 쓰고 정단, 무보, 뭐 평, 뭐 이런 말 썼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한문을 좀 많이 썼잖아. 그래서 한 평 그러면은 원래 3.3058제곱미터인데 이게 예전에는 평으로만 쓰다가 이게 전 세계가 이 제곱미터, 미터, 세제곱미터 요 단어로 바꿔 쓰재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는 제곱미터를 쓰고 어떤 나라는 뭐 무게를 할 때도 우리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뭐라 그래? 킬로그램 안 하고 뭐 파운드 뭐 이상한 단어 쓰잖아요. 도량형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언제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선진국들이 이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달나라를 가게 됐어요. 달나라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지? 달나라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근데 전 세계에서 완전하게 아주 초밀착으로 모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들어진 게 우주선이래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모여가지고 만든 게 우주선인데 얘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폭발한 거야. 폭발 빵 터진 거야. 왜 폭발했냐 했더니 여기 있는 재료는 독일 거 갖다 썼어. 여기 있는 건 일본 거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 있는 거 갖다 모아서 딱 만들었는데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는 무게를 다른 단위를 쓰고 어느 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우리는 뭐 금세일 때 한 돈 두 돈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다. 오차가 안 생기려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게나 미터나 거리를 잴 때 같은 법을 쓰자. 그래서 미터법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지금은 그래서 평 단위를 안 쓰고 이제는 미터법. 예를 들어서 면적은 제곱미터인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해배라고 그래. 일본에서는 해배. 그래서 어떤 사람은 1해배, 2해배 막 이래. 나이가 52세 이상이면 해배란 말 쓰실 거야. 일본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곱미터를 면적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 미터를 이걸 뭘 어떻게 읽어? 제곱미터잖아. 제곱미터인데 미터 제곱이라고 읽는 분도 있어요. 초등학교 잘못 나온 거죠. 위에 걸 먼저 읽고 읽는 거야. 세제곱 미터잖아. 미터 세제곱 이러면 바보 되는 거야. 그냥 미터고. 근데 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평으로 쓰다 보니까 혼용이 돼 있어서 실무당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32평형 아파트에 산대. 32평형 아파트에 사면 전용 면적이 얼마냐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뭐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에 공용 면적은 뭐 20제곱미터다. 그리고 계약 면적은 얼마다. 서비스 면적은 얼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 이게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뭐 제곱미터 썼다가 평 썼다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평 단위를 쓰다가 현재는 제곱미터로 다 환산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실무 나가면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 공부할 때는 제곱미터로 배우고 그러니까 나가면 헷갈려 하니까 아예 면적을 정확하게 알면 책을 읽을 때 공법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이 85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 되게 많이 나오고 60제곱미터도 되게 많이 나와요. 150제곱미터 그리고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다 평으로 쓰던 애들이에요. 그럼 얘가 25평을 말하는 거고 얘 18평, 얘 45평, 얘 100평, 얘 200평이거든요. 근데 이 100평, 200평, 30평, 50평을 쓰던 거를 이렇게 미터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숫자가 짜증나는 게 그냥 100이면 100이지 왜 85야? 왜 150이야? 뭐 이런 말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면적에 관한 거 개념을 좀 파악을 하면 1년이 좀 편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25평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인데 아파트가 25평입니다. 보통 이제 중개사무소라든지 모델하우스 같은 데 있죠. 견본주택 하는데 흔히 쓰는 말인데 이 59제곱미터면 대략 몇 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예요. 60제곱미터인데 얘를 몇 평이라고 아까 한다고? 18평이라고 그래요. 보자마자 저게 18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순간 갑자기 책이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지금 아니면 제가 1년 동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볍게 들으시면 돼. 이제부터 누가 몇 제곱미터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몇 평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이 부동산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날 거야. 그럼 60제곱미터인데 그럼 1제곱미터가 몇 평이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 우리 1제곱미터가 몇 평이에요? 그럼 0.3025평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봤잖아 우리.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다. 또 한 평 그러면 제곱미터로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3058.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 뭐 초등학교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 배웠던 건데 제가 저거 언제 배웠냐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그 구구단을 우리 어머니가 외우라고 책받침을 줬어요. 구슬치기 하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서 이제 한번 전 나가면 안 들어왔거든요. 뭐 거의 가출 소년이었는데 뭐 일단 구슬치기 했는데 일면 다 딸 때까지 계속 헤쳐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다 구구단을 9단까지 다 외우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외우래요. 그래서 뭐 1제곱미터는 몇 평, 뭐 1평은 3.3058제곱미터, 뭐 1g 그 뭐였지? 한돈이 3.4g인가? 3.45g인가? 7호? 3.75g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편하라는 거 우리 엄마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를 환산하려면 소수점이 한 자리만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네 자리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0.3025를 곱한다는 얘기는 자 60제곱미터에다가 60제곱미터죠? 여기다가 0.3025를 곱하면 되겠네? 왜?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니까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돼 있는 숫자에다가 0.3025를 곱하면 평이 되는 거잖아. 이건 알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이거. 그럼 0.3025를 곱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거 네 자리잖아요.
네 자리라 여기 0.3 이하 요거는 거의 없는 거나 없잖아. 그죠? 그럼 0.3을 곱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0.3을 곱하면 돼, 여기다가. 근데 0.3을 하려니까 또 소수점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소수점은 잠시 뒤로 미루면 되죠. 그럼 얘를 소수점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 아, 결론 나왔네. 그럼 곱하기 3만 하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제곱미터가 보이면 곱하기 3 하자. 근데 맨 끝자리에서 소수점 앞으로 당기자. 제 말 뜻은 이해된 거야. 예. 그럼 얘를 지우는 거야. 여기 지우고 곱하기 몇 하면 돼? 몇 평이야? 18평이라고. 아, 60 보자마자 18평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18.2평이거든요. 원래 2평인데 여기 보시면 0.302호인데 요거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했을 때 18이 나오지만 소수점 이하에다 플러스 2 정도 해주면 돼요. 소수점 이하 여기다가 플러스 몇 하라고요? 예, 그럼 18.2평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18.2평인데 뭐 저걸 0.2하고 얼마나 큰 오차가 있겠어. 그러면 60제곱미터를 보자마자 나는 곱하기 몇을 한다. 3 하는데 맨 소수점 앞에 자리를 버린다. 그럼 6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18평이죠. 그럼 우리가 150제곱미터가 보통 45평이거든요. 45.7평인가 그래. 그럼 150제곱미터 한번 해볼까? 자, 150제곱미터예요. 보자마자 뒤에 자리 뭐예요? 버려. 곱하기 몇? 3. 3, 5, 15, 3, 1은 3, 45평. 오, 좀 되죠? 네. 하나 더. 그럼 60제곱미터는 그냥 6, 3, 18. 그럼 85제곱미터잖아요. 여기는 내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얘가 지우려고 했는데 5면 좀 큰 편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냥 요거 지우고 곱하기 3을 하면 몇 평이죠? 24평인데, 얘 5제곱미터가 1.7평? 1.7평 정도 돼요. 그럼 1 더하기 1.7 하면 25.7평이잖아. 이게 됐어요? 25.7평은 아니어도 상관없어. 대략 24평이구나. 여기 써있네. 25평, 24평.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잖아. 그게 저거였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330제곱미터면 얘 뒷자리 곱하기 빼고 3 하면은 99죠. 99인데 얘 아까 0.025 있었잖아. 올리면은 거의 100이잖아요.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330 보자마자 100평이구나. 근데 이거는 더 쉬운 게 뭐냐면 볼게요. 제가 아까 한 평이 3.3058이랬죠. 요거는 이제 가장 기초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10평이면 몇 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죠. 그럼 100평이면 얼마지? 그게 330이야. 그럼 330제곱미터가 100평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1제곱미터가 몇 평이냐? 그럼 0.3025평. 1평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럼 얼마? 3.3058. 이게 좀 돼 있으면 되게 쉽기 시작하는데 바꾸는 걸 숫자를 소수점 이하 4자리가 나오니까 하기 싫었던 거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1제곱미터가 큰 겁니까? 1평이 큰 겁니까? 라고 하면 어느 게 좀 더 커 보이세요? 한 평이 더 큰 거지. 3.3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m고 이게 1m야. 그럼 정사각형이죠. 1m, 1m. 그럼 얘가 몇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1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1m 되거든요. 여기서 요만한 게 1제곱미터인 거야. 근데 한 평은 한번 해볼까? 한 평은 x 곱하기 x가 아까 한 평이 몇 제곱미터랬죠? 3.3제곱미터랬잖아. 이거는 할 줄 알죠? 그럼 x 곱하기 x는 x제곱이잖아요. x제곱이 3.3제곱미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제곱미터를 버리고 싶을 때 쓰는 게 지붕 붙이는 거 아세요? 지붕, 누트라고. 나 갑자기 누트가 나와. 여기다 누트 붙이면 요거 제곱미터랑 사라지거든. 그럼 요거 누트 붙여봐.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럼 이제 요 누트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3.3이 몇이 나오냐면 1.8, 18,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x 값은 몇이 되는 거야? 1.8, 1.8이 돼요. 그럼 요게 1.8m, 1.8m야. 그러니까 아까 1m가 아니라 1.8m가 이렇게 되니까 훨씬 크죠.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난 한 평이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 안 돼요. 180은 안 되는데 지나가다가 아저씨 키 몇이에요? 했더니 180cm래. 누우세요. 그럼 눕혀. 이쪽으로 누우세요. 그럼 거기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평의 개념은 180 정도 되는 1.8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1제곱미터는 좀 되게 작겠구나. 그 정도 개념은 아셨지?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중개사무소가 8평에서 한 10평 정도 전용 면적 나오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의 크기는 대략 딱 봤을 때 몇 평이라고 제가? 만약에 10평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그 크기 있죠.
그게 5개, 이 5개면 여기서부터 초록색 방 있는데 여기까지가 한 10평 되는 거예요. 대략 1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앉고 여기 소공 앉고 이쪽에 테이블 놓고 문 열고 정수기 놔두고 전화기 빼고 TV 갖다 놓고 끝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평이면 애매해지는 거야. 소공을 두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어디가 있어요?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대략 한 8평에서 10평이면 중개사무소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좀 전에 했던 거. 자,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18평 아니냐 이거 잡아요? 지금 현재 요거 60제곱미터죠. 59제곱미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60제곱미터면 몇 평? 18평이야.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전용 면적은 뭐고, 공용 면적은 뭐고, 분양 면적은 뭐고, 공급 면적은 뭐고, 서비스 면적은 뭐고, 내부 면적은 뭐고, 계약 면적은 뭐고. 지금 제가 쓴 게 분양 계약서에 써 있는 숫자예요. 써 있는 거야. 근데 분양 계약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죠. 뭐 집을 사보실 때 뭐 본 적은 있겠지만 집을 안 사보신 분은 그 분양 계약서에 써 있는 면적을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모델하우스 가면은 32평형 분양한다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109제곱미터 분양한다 이렇게 하죠. 왜? 제가 아까 평단위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회사가 평단위를 써버리면 얘네들은 과태료 그 광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인가 먹어요. 그래서 책에도 평단위를 못 쓰게 돼 있어요. 평이 뭐냐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평으로 설명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혹시 그 홈쇼핑 보다 보면 냉장고래 그 에어컨 광고할 때 뭐 20제곱미터형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옛날에 3평형, 10평형, 30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30제곱미터형 이렇게 제곱미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이라는 단어를 다 제곱미터로 환산해 놓은 거야 다. 그냥 헷갈리지. 또 우리 거꾸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평이 3.3058인 거는 외워두고 계셔야 돼.